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더빠입니다. 오늘 제가 초대받아서 왔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분당에 있는 어느 현장. 여기에 특별한 우리 팀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네, 도배하는 마법사 아시죠? 우리나라 전국 1티어 도배 팀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현장에서 제가 저희 현장에도 지금 도배하는 마법사 팀이 오셔가지고 지금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때는 제가 다 못 보여드렸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한다를 제가 싹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그래서 퍼티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시공하는지, 어떤 자재를 쓰는지 이걸 싹 알려드릴 테니까 인테리어 준비하시는 분들, 도배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번 출발해 볼까요? 네. 자. 참고로 여기는 이제 32평 현장이고요. 32평 현장이고 딱 3일 진행합니다. 저도 좀 약간 선입견이 있었는데 도배하는 마법사 들어오면 무조건 오래 하는 거 아니야? 그 생각했는데 3일이면 꽤 나이스하죠. 보통 일반 도배가 하루에서 이틀이면 끝나는데 뭐 하루 이틀 정도만 더 투자를 한다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반 도배도 그렇고 이렇게 고급 도배, 커스텀 도배도 그렇고 사실 좀 여유 있게 말려주는 시간이 있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거는 시공 기간이 뭐 하루 이틀 3일 뭐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좀 말려주는 시간. 그래서 타 팀이 들어와 가지고 막 또 창문 열어놓고 먼지 막 하고 이러는 그 기간을 조금 여유 있게 두시는 게 사실 좋다라는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에 떡가베가 됐건 목상을 하건 석고 원피만 치면 됩니다. 석고 원피. 석고 한 장만 대면 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석고를 대놓으신 거 보니까 그냥 평범하게 대놓으셨어요. 평범하게. 그러니까 엄청 막 딱 맞춰서 한 느낌보다는 평범하게 이렇게 딱 대놓으셨는데 잠시만요. 팀장님 제가 금방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평범하게 대놓으셨습니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게. 왜냐면 제가 만져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데도 약간 틈이 조금 보이죠. 근데 그런 거는 다 무시하고 넘어갈 정도 수준이긴 하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끝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하부를 띄움 시공을 했어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원피 쳐놓고, 그리고 자, 요 하부를 보시면은 지금 마루를 이미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보시면은 그 몰딩이 있는데 그 몰딩 기역자 몰딩 일 겁니다. 기역자 몰딩을 대가지고 하부를 무걸레 바지인데 인마이너스 몰딩 개념으로 해가지고 음영으로 그 라인만 싹 주는 거죠. 그러면은 바닥이 약간 이렇게 물결을 쳐도 왜 우리가 천장 몰딩 딱 대놓으면 벽이 약간 꿀렁꿀렁해도 시각적으로 쭉 일직선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대신에 몰딩은 안 보이고 면으로 딱 꺾어 들어가면서 음영으로 일자로 쫙 밀어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자재를 우리 도배하는 마법사 쪽에서 어디에서 사면 된다라고 목공팀에게 알려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걸 갖다가 시공만 해놓으시면 좋다. 그리고 이제 원칙적으로는 마루 하기 전에 해놓는 게 조금 더 좋은데, 그러니까는 마루보다는 도배가 좀 먼저 들어오는 게 저는 저 개인적으로 좀 좋다고 보는데, 그거는 뭐 순서는 알아서 잘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파놓은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파놨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테파 석고보드를 이제 쓰면 좋은데, 테파 석고보드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그 가정이라든지 목재소에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36짜리 붙여 놓으시고 이렇게 작업을 좀 해 놓으십니다.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여기 샌딩을 해서 면을 가다가 폭 파진 게 아니라 가다가 싹 가다가 폭 파지게끔, 그래서 이 작업이 두 번째 들어가는 건데, 장비는 끝판왕 패스툴 요거로 들어갑니다. 제가 그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장비를 보면은 그 업체의 실력이 보인다. 네. 좀 이제 과장 아닌 과장이긴 한데, 현장에서 패스트를 봤다. 네. 목공이라든지, 도배에서 패스툴, 이거는 전례 없었던 일인데, 어떻게 됐든 내가 지나가다가 패스툴을 봤다. 그러면은, 아, 그 팀은 장비로서는 끝장을 봤구나. 그리고 현장에 대한 어떤 진심이 보인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니, 어떻게 장비로 실력을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누구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실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실력을. 그렇기 때문에, 유추해 보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요소 중 하나가 장비라는 거. 그래서 패스툴이라든지, 그리고 뭐 힐티라든지, 요런 게 좀 보인다. 뭐 메타보, 뭐 요런 게 보인다. 그러면, 아, 여기는 조금, 진심을 조금 넘어서 약간 변태적인 그런 DNA가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마키다라든지 디월트라든지 뭐 미러키라든지 뭐 이런 게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취미라든지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패션 쪽 있는 거 보면 똑같은 백인데 굳이 우리가 동경하는 그 브랜드가 있고, 똑같은 자동차인데 굳이 동경하는 그 브랜드가 있는 게 그 미세한 차이, 그 넘어갈 수 없는 그 미세한 차이 때문에 그런데, 지금 도배나 마법사 같은 경우는 패스트를 사용한다. 이건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보셨다면, 그래서 이런 장비를 먼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SNS에 들어가신다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를 보신다거나 그 팀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셨을 때 저기 패스툴 쓰네. 패스툴 같은 경우에는 목공에서는 거의 탑티어 그 장비 업체라고 보면 되거든요. 공구업체라고.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현장에서 막 들고 다니면서 쓰는 게 아니라 목공 공방 있잖아요. 거기 모셔두고 쓰는 거예요, 요 장비가. 그런데 하여튼 그런 거로 좀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 장비 좋고 실력도 좋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근데 이제 장비 이꼴 실력, 뭐 이건 될 수는 없다라는 거. 대신에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좋은 장비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렇게 태파를 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요렇게 드디어 이제 퍼티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고 샌딩을 해서 각을 싹 협곡을 만들어 놓는 거죠. 만들어 놓은 다음에 퍼티가 들어가는데, 보통 퍼티를 한 번 하면 이렇게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쏙 들어간 게 지금 살짝 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쏙 들어가요. 크랙도 발생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 한 번 더, 그리고 총 3번의 퍼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의 퍼티를 진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런 식의 결과값이 나오는 거죠. 공교롭게도 여기가 지금 이렇게 척척척척척 지금 해나가고 계셔가지고 타이밍이 아주 나이스해요, 지금.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그래서 3차 퍼티, 퍼티를 3번 매기신 다음에 여기서 당연히 샌딩을 한번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완전한 기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작업만 해놓으면 이 위에다가 어떤 도배 형식이든 해놨을 때는 너무 좋다. 그러나 퀄리티가 극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또 하나의 또 비밀이 있는데, 이거는 붙임, 이건 밀착 시공이죠. 밀착 시공. 초배지를 밀착하는 시공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배지를 붙여놓고 띄움 시공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띄움 시공을 한다 그랬을 때는 솔직히 이 면까지 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띄움 시공을 하겠다라는 거는 면이 나쁘니까 띄워서 면을 좀 좋게 보이게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시공인데, 내가 밀착 시공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 지금 요 행위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밀착 시공의 장점이 있습니다. 띄움 시공에 비해서. 띄움 시공의 단점이라고 했을 때는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벽이 조금 별로 좀 좋진 않지만 초배가 붙는 사이드, 하부 양쪽 사이드, 상부 사이드만 좀 괜찮고 퍼티만 좀 들어가면 어느 정도 면 느낌은 나온다. 그게 좀 장점이라면, 단점은 초배가 붙어 있는 곳, 풀 자국은 밀착인데 띄움 시공하면서 떨어지는 곳 쪽에 약간 단차가 좀 보인다. 근데 그 단차가
예전에는 조명이 센터에 있으니까 그 단차가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쏴주니까. 그런데 제가 항상 말하죠. 도배의 흠이, 도배의 접힌 면이 우리 눈에 계속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조명이 어떻습니까? 점점 이 사이드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지금 조명 보이시죠? 매립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여기를 파가지고 간접 조명을 쏜다든지 그럴 때는 이 면에 이 요철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극명하게 보이는데 띄움 시공에 좀 아쉽지만 단점은 그런 풀 자국과 띄움 자국의 그 경계면이 좀 보인다는 거. 그런 게 좀 단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풀을 이렇게 풀 기계에다가 넣고 이렇게 접어 놓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접어 놓으면은 풀이 일정하게 발려져 있을 텐데 접히는 순간 눌리면서 풀이 사이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척 펼쳐가지고 이제 숙성을 시켜놓은 다음에 딱 붙일 때 사이드로 이동된 풀의 뭉침이 또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게 도배지가 무겁다 보니까 풀까지 먹이고 무겁다 보니까 이게 눌리면은 우리가 종이 지폐에 꽉 접어가지고 폈을 때 이게 눌린 자국이 보이지 않습니까? A4도 마찬가지로 종이 접힌 자국. 그래서 풀의 불균형함 그리고 접힌 자국이 더 도드라지게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물론 이제 당겨주긴 하니까 그게 조금 펴지긴 하는데 도저히 안 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시공 방법. 사실은 이제 더 상위 방법이라고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목공도 들어가야 되고 퍼티도 이렇게 해야 되고 완전히 밀착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배지 밀착 그리고 본도배 밀착 그래서 완벽한 밀착 시공을 하면은 그런 문제들이 사라진다. 대신에 여기서 또 하나 비밀이 있는데 도배풀을 전체적으로 바르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도배하는 마법사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커스터마이징을 좀 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이제 기계가 좀 세팅되어 있는데 풀이 그러니까 이제 초배지와 초배지가 만나는 곳 쪽에는 풀을 조금 많이 들어가게 하고 그 나머지 면에는 일정하게 조금 좀 풀이 적게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 묘하게 맞추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술적인 거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일정하게 풀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 접힌 면이라든지 이런 게 뭉치지 않게 이렇게 쫙 퍼지면서 이제 풀이 고이지 않게 어떤 그 기계에다가 좀 커스터마이즈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밀착 시공. 그렇게 되면은 도배 접는 것도 그리고 또 방식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접어 놓잖아요. 근데 이렇게 접어 놓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롤처럼. 그러니까는 도배 접힌 것도 없을 테고 그리고 풀이 눌려가지고 옆으로 퍼지는 현상도 최대한 저 기계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돌려 말아 놓는 식으로 해가지고 해 놓으신다든지 그래 해가지고 이제 도배 면을 깨끗하게 보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는 한동안 그 우리가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던 게 도장을 하기 위해서 벽에다가 원피 치고 투피 치는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장이 들어가면 뭐 거의 완벽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제가 그로우 리치 그러는 것도 그로우 리치 팀이 완벽하게 합니다. 거의 말 그대로 완벽하게.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금액적으로 내가 조금 세이브 좀 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목공의 비율을 좀 낮추고 요즘에 도배지 잘 나오니까 그런 걸로 바꾸고 싶으신 분들이 이왕 하신다면 어차피 원피 칠 거면 도배하는 마법사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제가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는 테파보드를 좀 준비해 보려고 좀 그러고 있어요. 목수 팀장님한테 뭐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이미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석고가 있거든요. 테파보드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가능하면 38짜리로 요게 지금 36짜리인데 36짜리 같은 경우에는 180이에요 여기가. 근데 38짜리 같은 경우는 2400이에요. 그러니까 요 라인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라인이 안 보이는 거고 물론 이제 도배하는 마법사 입장에서도 이제 이렇게 하면 좀 공수가 좀 줄어드니까 그런 거를 좀 요청을 하셨는데 뭐 그거는 목공팀에서 또 해줄 수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 서로 깔끔하니까 그래서 저도 파수하는 것도 좋은데 테파보드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우리 도배하는 마법사에서 이제 개인 간의 거래를 좀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업체분들도 이런 퀄리티를 내는 도배팀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도 저희 도배팀을 하고 있긴 하지만, 도배하는 마법사 정도급의 하이 퀄리티를 내는 어떤 이런 시공법을 지금 채택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거 지금 요거 각대 보이시죠? 예, 요 각대. 요 각대가 도장용 각대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도배 각대는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거보다 퀄리티가 더 나오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써주세요라고 강요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작업 루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던 것을 새롭게 도입하는 거가 일반적인 우리 팀들에게는 굉장히 좀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피를 토하는 약간 루틴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외부 팀, 준비된 팀을 모셔오는 게 더 빠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도배하는 마법사 팀에서 좀 선도에 나가시니까 이런 것들이 저변 확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도배에서 실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장으로 넘어가고, 도배에서 실망을 했기 때문에 목공을 치고, 뭐 타일을 붙이고 필름을 하고 뭐 요런 게 아니라 도배 자체 내에서 정화작용이 일어난 거죠. 물론 원피 떡값의 최소 요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업체분들도 이제 좀 하이 퀄리티의 그 도배 마감을 원하고, 고객님들이 또 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도장이어야만 내가 하이 퀄리티를 낼 수 있느냐, 이제는 그 시대가 아니라 도장 외에도 하이 퀄리티를 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리고 지금 제가 요거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 하부에 요 하부에 지금 몰딩이 들어가 가지고 무몰딩 개념인데 인마이너스 몰딩이 돼서 걸레바지 느낌은 아닌데 요 라인을 일정하게 잡아주는 음영을 만들어주는 요 몰딩. 요게 사실은 도장 디테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도배까지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끝장을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 있는 개인이나 업체분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도배하는 마법사 팀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래야 저희 팀에게도 좀 영향을 받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 팀이 뭐 후진팀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기존에 계셨던 도배하시는 분들이 뭐 잘 못한다, 뭐 퀄리티가 낮다 이런 개념은 아닌데, 밀착 도배가 가지는 장점, 어떤 그런 접힌 현상, 풀 뭉친 현상, 이것 때문에 이 조명을 사이드로 밀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실컷 원피까지 쳐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들을 지금은 밀착 시공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더 많이 이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점점 퀄리티가 높아지고, 그리고 목공팀들도 퀄리티가 높아지고 장비가 더 많아지고, 이제 뭐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퀄리티를 원하는 고객님들의 니즈를 맞출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좋겠다, 그런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어샤. 요게 이제 쌀풀이거든요. 쌀풀. 요게 해도산업 쌀풀. 그래서 요 해도산업 쌀풀 같은 경우에는 쌀풀의 장점이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뭐 도배사는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일단은 쌀풀의 장점, 접착력, 이 밀풀에 비해 우수하다. 이거는 뭐 도배사님들 간에 이견이 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일단은 저는 도배하는 마법사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그냥 기반으로 하겠습니다. 접착력 더 괜찮고, 그리고 마르는 시간 더 빠르고. 마르는 시간이 더 빠른 게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는 그 팀의 루틴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도배하는 마법사 입장에서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큼 좋은 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빠르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쌀풀에 대한 장점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일단은 풀 흔적이, 밀풀은 좀 누런 느낌이 있는데 쌀풀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뭐 풀 가격은 뭐
조금 비싼 거 외에는, 근데 그게 뭐 도배 시공비를 뭐 확 올려버릴 만큼 뭐 그런 개념은 아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어떤 이런 마감 자재의 고급화, 예, 요런 게 좀 더 계속 발전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은 3, 4년 전만 하더라도 도배에 대한 불신이 많았어요. 그 불신이 많았다는 게 뭐가 되냐면은 원래는 우리 잘못이기도 했죠.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의 오해일 수도 있고, 도배를 했는데 도배가 마음에 안 들어. 그 이유는 뭐냐? 벽면에 석고조차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띄움 시공이라는 방법을 하고 조명까지 벽으로 밀어버렸으니 이게 아무리 띄움 시공을 한다 한들 문제점이 안 보이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도배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많이 했죠. 그것 때문에 뭐 유튜브 어떤 우리 대표님은 뭐 그것 때문에 진짜 뭐 멘탈이 막 이렇게 되셔가지고 그런 사건도 한번 크게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요런 게 많이 이제 발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또 이 도배가 막 또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3, 4년 전에 그 얘기가 있었어요. 벽면을 도배까지 갈 필요도 없다. 만약에 벽장재가 꽤 괜찮게 나와준다면, 물론 매지 라인은 보이겠죠. 벽장재를 뭐 몇 미터, 몇십 미터 길게 빼올 수는 없는 거니까 벽장재가 48짜리 1200, 2400짜리가 괜찮은 게 나와서 뭐 히든도어라든지 스텝도어랑 쉽게 붙을 수 있는 자재가 우리나라에 유통이 제대로만 된다면, 사실 그게 이제 중국이라든지 해외는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러면 도배 밀어낼 수 있다.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도배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거 밀어내 버리고 그 돈 갖다가 목공한테 주고 인건비 좀 더 주고 자재 사가지고 돌려버리는 게 훨씬 낫지 않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도배하는 마법사 팀이 이런 식으로 안 했다면, 그리고 이제 바이럴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 세린 카페라든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도배 좋아, 뭐 디아망 회벽 화이트 너무 좋아, 이제 포티스도 나와서 좋아, 이런 분위기로 안 넘어갔으면은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그 현대건설 기술 엑스포 가가지고 벽장재 나온 거 막 제가 엄청나다 막 이러면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자재가 이제 플라스틱 계열이 아니라 돌 계열, 그 돌 계열로 해가지고 스톤 계열로 들어오면은 금액도 저렴해지고 탄성도 있으면서 가볍고 시공도 빠른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군가는 야, 저 시공 방식 저거 오버하는 거야, 저렇게 할 필요 없어, 왜 저걸 우리가 해야 돼? 라고 가만히 있었으면, 모두가 가만히 있었으면 그 벽장재가 들어와 가지고 한번 흐름이, 이게 인테리어가 또 흐름이거든요. 흐름이 쑥 돌았으면요, 뭐 좀 비약일 수도 있지만 많이 죽었을 겁니다. 도배에 대한 어떤 신뢰도라든지 퀄리티가. 그런데 이렇게 앞장서서 해주시는 팀이 있으니까 그 팀 보고 많이 욕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욕하는 게 뭐가 됐든 전 좋다고 봅니다. 만약에 도배하는 마법사 팀에서 시공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럼 욕을 먹고 고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욕하는 것도 좋고 칭찬하는 것도 좋고 이런 분위기가 점점점 올라와야 이 많은 분들이 더 좋은 퀄리티를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경쟁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도배하는 마법사가 뭐가 잘났느니 뭐 대단하느니 흥치뿡 이렇게 할 게 아닙니다. 도배는 도배하는 사람들끼리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도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냥 요청을 하기 때문에, 도배하는 마법사가 뭐 솔직히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뭐 전국을 뭐 누비겠습니까? 그건 아닌데, 각 팀들은 이제 마감재의 개발로 인해서 각 팀들, 그러니까는 도배는 도배사들끼리 견제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공정 마감재를 견제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필름 붙이시는 분들 없어집니다. 잘못하다가는요. 아니면 일이 쭉 줄어듭니다. 왜냐하면은 벽장재가 나오잖아요. 제가 요즘에 뭐 한솔 뭐 가가지고 뭐 얘기하고 한솔에서 뭐 필름 나왔다, 이게 엄청난 또 그
여기도 지금 한솔 라솔라 지금 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보세요. 이 한솔 라솔라, 이 한솔 라솔라에서 한솔 데코 라솔라에서 벽에 붙이는 필름이 이제 나왔다라는 거는 모든 거를 세트화 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한솔 같은 경우에는 맘만 먹으면은 지금 그 방수석고가 아니라 그 방수 그 페트, 그 방수 MDF 레시피가 있어요. 그 회사가. 그러니까는 벽장재로 얇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 필름 유통시키고 예, 붙이거나 그렇게 돼 버리면은 필름 하시는 분들도 일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약간 오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각 공종에서 공종 자체의 경쟁력, 공종 자체의 어떤 실력을 높이지 않으면 결국 밀려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밀려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리면 예전에 여기 벽 치는 거 이건 극명한 예가 있어요. 미장. 여러분 요즘 아파트에서 마감할 때 미장하는 거 봤습니까? 미장 안 하죠.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는 벽 마감을 미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미장 같은 경우는 사람의 그 육체를 녹여요. 그러니까 막 엘보 나간다. 미장 하시는 분들은 엘보 한 번씩 수술하는 게 진짜 예, 어떤 훈장처럼 여겨졌던 그런 시대가 있었고 현장에서 영향력이 목공보다 앞에 있었던 게 미장입니다. 예. 미쟁이가 목공을 이겼어요. 당시 제가 알고 있는 정보 안에서만 말씀드릴게요. 좀 잘못됐으면 뭐 달아주시고. 그런데 미장이 지금 현장에서 없어졌습니다. 이유는 세대가 바뀌면서 예, 그런 분들이 은퇴도 많이 하셨지만 비효율적이라는 거를 알아버린 것 같아요. 이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예. 그리고 장비가 좋아지고 자재가 좋은 게 나오니까 미장을 대체할 만한 수많은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벽을 잡는 데 있어서 목공 잡고 있죠. 예. 도배도 마찬가지예요. 멈춰 있으면 위기입니다. 이제는 벽장재가 나오면 도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필름까지도 갈 필요 없어요. 그냥 벽장재를 목공이 붙이면 끝.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도배라든지 도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런 분절 라인 없는 그런 깔끔한 면, 예, 그리고 텍스처감, 그 특유의 텍스처감. 그런 게 좋아서 또 우리는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그래서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 만약에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 시장에서 예, 점점 그 분위기와 흐름이 밀려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그냥 예,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말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서로 욕하는 것보다는요 좋은 거 있으면 예, 빠르게 흡수해서 하는 게 저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른 마감재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모든 공정들이 서로 좋은 실력을 쌓는 게 지금 경쟁력을 갖추는 거라고 봅니다. 누구 헐뜯고 끄집어 내리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런 퀄리티를 이제는 도배에서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장에게 있어서는 또 위협 요소예요. 예, 도장의 퀄리티가 이제 도배에서 끝장을 봤습니다. 이제는 끝났어요. 근데 이제 도장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장점이 있겠죠. 대신에 어떻게 됐든 간에 일부 도배팀은 도장의 영역까지 이미 침범을 해버렸으니 뭐 100%는 아니겠지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성비, 극한의 가성비를 좀 원한다. 물론 이제 싸게는 못하죠. 이렇게 가면 예, 인건비도 들어가고 이제 그런데 이게 루틴이 되면 그 팀이 루틴이 되면 단가는 싸져요. 예, 그래서 우리 뭐 업체 대표님이라든지 뭐 고객님 개인이라든지 원하시면 뭐 도배 마법사에 연락하셔가지고 예. 근데 미리 연락해 줘야 됩니다. 저도 이제 뭐 컨설팅을 하거나 제가 뭐 턴키를 하거나 고객님께 이제 여쭤보잖아요. 그러면은 전 도배하는 마법사가 와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섭외를 해야 돼요. 예. 저희 팀이 아닙니다. 예. 뭐 누구 밑에 있고 뭐 누구 위에 있고 뭐 같이 뭐 이렇게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하신다면 네, 업체도 좋고 뭐 개인 뭐 반셀프 하시는 분도 좋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연락하시면 예, 좋겠다라는 생각. 제가 그 현장을 저희 뭐 동료 대표님들도 계시고 한동안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이 퀄리티가 올라오는 게 보이고 이 현장을 들어가면 이 감동을 먹어요.
얼마나 노력하셨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을 하면. 그런데 익숙해지니까 뭐 그런가 보다. 예전엔 람보르기니라든지 포르쉐 같은 거 지나가면 우와 막 이랬는데 지금은 뭐 그냥 지나가나 보다 이런 것처럼 이 감동이 없어졌는데, 지금 도비하는 마법사 팀은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 감동이 자연스러운 끄덕끄덕이 될 때까지 막 이제 노력을 하실 텐데, 그렇게 돼야, 끄덕끄덕 할 정도까지 돼야 예, 우리 손에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제가 좀 람보르기니는 좀 너무 과한 예를 좀 들긴 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예. 그리고 제가 도비하는 마법사 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놓으면은 많은 분들이 보고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전에 저랑도 이제 콜라보레이션도 하시고 뭐 저희 고객님께서 뭐 요청하셔가지고 이렇게 예, 들어오시기도 했는데,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거는 제가 또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왜냐면 이게 영업 비밀이기도 하고 기술이기도 하니까 그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런데, 흔쾌히 예, 또 오픈을 해주고 하셔가지고 뭐 저는 너무 좋죠. 제 뭐 컨텐츠도 더 예, 빵빵해지고, 또 많은 또 구독자님들이 예, 저한테 와서 또 정보도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 예, 저 입장에서도 좋고, 그리고 이제 저도 도비하는 마법사랑 계속 이제 또 콜라보레이션을 하면 좋은 현장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팀도 이런 영향을 받을 거예요. 예, 그러면 밀풀에서 쌀풀로 바뀐다거나 어떤 이런 일들이 전반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예, 만들었으니까요. 좀 많이 길어졌네요. 30분 넘었는데 느낌은 아시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완성된 예. 참고로 여기는 디아망 회벽 계열로 들어갈 거고요. 내부는 베스티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디아망 회벽 베스티로 들어가니까 그것도 이제 나중에 또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네. 어떻게 됐든 간에 띄움 시공이 아니라 밀착 시공으로 들어간다. 밀착 시공은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가 고온다습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계속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이 벽에서 처진 현상이 없어요. 예, 딱 붙어 있으니까 그것도 참 장점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이게 좀 처진 현상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없으니까 너무 좋다. 대신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팀 예, 그리고 약간의 기간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도움을 받으셨다면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